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오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오하. 제마당 육참은 이번에 침소에 들어와 인상을 잔뜩 찌푸린다.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기대했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저 평범한 어사대부의 침소를 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질풍조 무사들은 정확하게 일각전에 군주를 이곳에 넣어두었고 도화색 정향을 먹인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된 것이 군주도 없고 어사대부 저놈은 멀쩡한 눈을 한 것이냐.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군.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어. 이놈들 무슨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나. 이렇게 쉬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니. 육참의 얼굴은 크게 당황했으며 썩은 얼굴이었고 그는 두 눈으로 침소를 노려본 고로 썩은 동태눈을 하였다. 제길 해영 군주는 눈꽃만치도 보이지 않는구나. 썩을 피곤이 확 하고 몰려오네. 육참의 얼굴에 피곤이 역력하였으며 하암. 이거는 육참 옆에서 하품하였고 이보시오. 육선문의 육참 당주. 나는 지난날 한비와 남옥 대장군의 일을 해결하는 것에 심력을 너무 썼어. 그래서 요즘 매우 피곤하오. 어제 술시부터 침소에 들었어. 그런데 그대는 육선문의 3대 당주 중 하나가 아니오. 어찌 내가 초저녁부터 침소에 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그대의 부하 질풍조는 그대에게 내가 자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지 않소? 이래서야 어찌 육선문이 황제를 지키는 비밀 수호대라 할 수 있겠소. 육참은 이건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놈들은 모두 참여하겠구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야. 아주 개판이군. 내가 이 애송이 어사대부에게 지적당하다니. 과거로부터 어사대의 수장 어사대부와 육선문은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왕조를 거듭하며 서로 원수지간과 같이 지냈었다. 그러니 지금 육선문의 고위 관료였던 육참이 어사대부인 이건에게 지적당했다는 사실로 그는 죽기보다 싫은 감정에 놓였으니. 육당주, 혹시 그대의 처선은 조사해 보셨소? 어사대부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나의 처소를 조사했다면 당연하지 않소. 그대는 내게 모든 곳을 조사했다고 하며 나의 침소를 마지막으로 보자고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그대의 사가 또한 군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허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니요, 나는 이참에 그래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이놈이 돌았나? 나의 침소에서 군주를 찾는다? 그래, 너도 망신당했다고 생각하니 나에게 작은 복수라도 꿈꾸는 것이냐? 흐흐흐흐, 받아주마. 다음 기회는 언제나 육선문에게 열려있으니 말이다. 당주 육참은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다. 이건이 자기를 희롱하기 위해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는 지금 앞뒤를 가릴 여지가 없었으니 내가 의관을 정비하고 나서려고 하니 그대는 밖에서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친히 그대의 사가에 가서 그대의 침소에 군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오. 육참은 이건의 말에 무언가 홀린 듯 허허, 그러시죠. 여하튼간에 자기 집에는 군주가 없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건의 말에 깊은 생각 없이 수락했다. 너는 너희들의 술수에 걸려들었다. 녀석, 잠시 후에 내 녀석의 얼굴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너도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너도 아수라 혈기에 노출되었으니 감히 겁도 없이 내 앞에서 아수라 혈기를 그렇게 풀풀 날리고 있느냔 말이다. 아니,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수라 혈기라니 바로 72 폭강성의 폭기가 바로 아수라 혈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육선문과 육선문의 주요 당직자는 바로 아수라 폭강성의 부하들이었단 말인가. 지금 육선문의 제마당 당주 육참의 몸에서 잠잠히 기세가 일어났고 이거는 이 보이지 않는 기세가 참으로 아수라 혈기, 즉 폭강성의 폭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육참의 기세가 그리 깊지 않아서 그가 용주의 진주는 아니지만 그의 부하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누구보다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육선문 제마당의 당주 육참이 아수라 혈기에 노출되었다는 말은 황제 홍무제의 최측근인 육선문이 황제와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바로 폭강성의 수자였던 진주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니 어찌하여 육선문이 이럴 수가 있더란 말인가. 그렇다면 겉으론 나라를 수호하는 조직이 사실 그
그 정체성이 나라를 망치는 폭광성의 수기라는 결론이다. 허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잠시 나가주시오. 나도 의관을 정지하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어. 육참은 이건의 말에 좀 썩은 얼굴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후에 문으로 나갔다. 이건은 손짓으로 출입문을 가리키니 저절로 문이 닫힌다. 참, 싹수가 더 없군. 최소한 문을 닫고 나가야 할 것 아닌가. 내가 옷을 입는다고 분명히 말했건만. 이거는 육참이 나가서 문에서 멀어지는 것을 기감했고 이거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서둘러야겠군. 이거는 자신의 우수를 들어서 공간에 손짓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얻고 다시 황금빛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건의 동방신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진보하였으니 황금빛 문에서 무적도수와 군주가 공중 부양되어 날아왔으며 군주를 이대로 두면 도화색 정향이 뇌호열에 팽배하여 머리가 터져 뇌수와 핏물이 나의 침소를 더럽히겠구나. 일단 이거는 좌수로 군주의 머리를 잡았다. 일도일류 흡인도인 정인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물들인 도화꽃 색깔은 이건의 좌수로 빨려왔고 이건의 좌수 손바닥은 도화꽃 색깔이 되었으니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하려고 이런단 말인가. 또한 이거는 무적도수의 혈도를 두드린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이거는 손수는 찰나 너무 빠른 속도로 무적도수의 혈도를 두드렸는데 그가 무적도수의 몸을 두드릴 때마다 무적도수의 잿빛 얼굴색이 점차로 붉은색 홍한 소년의 얼굴빛으로 바뀌었으며 마지막으로 이거는 무적도수의 입안에 쌀알 크기의 은빛 환을 밀어넣었다. 어라? 바로 공청성류의 밀도 높은 결정체였다. 여전히 무적도수와 군주는 눈을 뜨지 못한 채로 누워서 공중부양되어 있었으니 황금빛 문으로 군주를 밀어넣었고 이거는 따라 들어간 후 잠깐 그는 다시 황금빛 문에서 나왔는데 이미 이거는 흑색 무복을 입고 있었다. 이는 이건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때 입었던 공식 복장이었다. 무적도수는 내가 올 때 깨어나게 하면 되고 이제 군주는 제자리에 뒀으니 안심이며 빈집털이도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니 나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러 갈까나. 이거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본인 침소를 나서는데 이건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언제 내렸나 싶을 정도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구름을 대신해서 보름달이 어사대부 침소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제마당의 포케들이 이건을 기다리고 있었고 여전히 썩은 얼굴을 한 제마당 당주 육참이 조금 냉소적인 인상으로 이건을 보았다. 이건은 계단을 내려와 육참 곁으로 나아갔는데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이건의 눈 밟는 소리는 육참에게 있어서 아주 느리게 느껴졌으니 마치 영겁의 시간이란 이런 것인가. 그는 이건이 접근하는 것에 수많은 계획과 생각을 하였다. 마침내 이건은 육참 옆에 자리했고 자, 앞장서시오. 오늘 육참 당주의 사과도 구경하게 되었소. 이거는 짙은 미소를 지었고 구경이냐? 내가 엿먹었으니 너도 엿먹어보라 하는 것이지. 하지만 나의 사과에는 어떤 것도 트집 잡힐 것이 없을 것이다. 너는 헛수고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너에 관해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군. 아니면 내 녀석을 내 사과의 볼모로 잡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흐흐흐흐. 육참은 홀로 생각하였고 조금 고소한 표정으로 바뀌었으며 육당주, 뭐가 그리 좋은 것이오? 혹시 내가 그대의 사과로 간다고 하니 나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오? 아주 좋은 대접을 해주지. 공짜 밥과 공짜 숙소를 내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야. 육참은 이건의 말에 다시 미소를 짓고는 아닙니다. 그저 어사대부께서 내 사과로 가신다는 것에 가문의 영광이외다. 좋소. 그럼 서두릅시다. 새벽이 자실을 지나고 있어. 알겠습니다. 육참은 뒤돌아서서 얘들아, 어사대부께서 서두르자 하신다. 지금부터 우리 육선문의 자랑인 육성캐보를 전개하여 육가장으로 가자꾸나. 내 사과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지? 네, 당주. 알겠다. 질풍육조는 길을 나서라. 육참은 기골이 장대하였고 그의 목을 대해서 울리는 소리는 새벽 하늘 음천부를 능히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었으니 팍팍 파파파파파박파파파파팍 20명 정도 되는 포켓은 하나같이 하늘로 비상하여 보보를 밟으며 공간을 달려나갔다. 이에 육참은 자기 무공을 자랑이라도 하듯 다리를 구부리지 않았으며
바로 무탄력 육지비행술을 전개했는데 녀석 어울리지 않게 육지비행술이라니. 그럼 이거는 보보를 밟기 시작했으며 그는 몇 걸음 걷지 않아 육참 뒤에 위치하여 날았으니 허허 이건의 경신법은 그야말로 형과 식을 넘어서 전설의 축지성천이란 말인가. 사실 육참은 어사대부가 한참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리라 생각했지만 어느덧 육참은 육성캐보를 전개하고 있었던 자기 부하들인 포캐보다 앞서 나갔고 이에 포캐들은 육참을 보며 경악했으니 당연히 육참의 육지비행술은 포캐가 전개하는 신법보다 더욱 뛰어난 무공이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마침 육참의 그림자에 붙어서 경신법을 운용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으니 모든 포캐는 신법을 전개하며 순간 움찔하였다. 하지만 역시 육선문의 포캐들은 산전수전 겪은 반무림인이 아닌가. 그들은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으며 바로 자신의 경신법에 매진하였는데 육가장에 소박한 장원의 사달이 났다. 이 육가장은 바로 육선문 제마당의 당주 육참의 사가였고 현재 이 육가장은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달밤에 체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벽에 많이 내린 눈을 치우기라도 하는 것인가? 휘리릭 휘휘휘휘 펄럭 펄럭 퍼퍼퍼퍼 펄럭 척 휘리릭 휘휘휘휘 펄럭 펄럭 퍼퍼퍼퍼 펄럭 척 척척척척척척 척척척척척척척척 하늘에서 무리가 떨어져 내렸고 제일 앞선 자가 바로 육참이었다. 그는 자기 사가로 와서 사가에 심상치 않은 일이 발발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뒤로 자기 부하가 도착한 것을 느껴서 뒤로 돌아볼 찰나 화들짝 이런 무엇을 놀라시오. 그런데 당주의 사가는 매우 큰 사달이 난 것 같소. 저렇게 소란스러우니 말이오. 이건이었다. 이거는 전방 육가장의 대문을 보며 아무 감정이 없이 말한다. 당주 육참은 자신의 경법으로 이건이 한참 뒤에나 도착할 줄로 생각하였으니 꿀꺽 육참에 침 삼키는 소리가 났고 이자의 무공이 나의 이성의 범주를 벗어났단 말인가. 생긴 것은 꼭 지방 호족 집안의 공자 무공 한 자락 없는 백면서생으로 보이는데 말이야. 육참은 이건의 얼굴을 보며 매우 긴장하였다. 이건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전방만 응시하다가 당주 뭘 그렇게 뚫어지라 내 얼굴을 보시오. 지금 내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 육가장에 사달이 난 것 같단 말이오. 이때 급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휘잉 휘잉 담벼락에 쌓였던 눈은 바람에 날리고 일부 육참과 이건의 발 아래 떨어졌다. 육참은 눈이 날리는 틈에 잠시 담벼락을 보았는데 그런데 육당주 조금 이상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네요. 혹시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시오? 냄새를 말입니까? 포캐들은 육가장에서 매우 큰 소란과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의 상관이 이건과 대화하는 틈에 부동의 자세를 유지했다. 육참은 자기 부하들을 돌아보았으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는데 부하 중 하나가 붉은색 주머니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제야 냄새의 정체를 확인한 육참은 이런 어떤 게 망종 같은 녀석이 내 집에 도화색 정향을 풀어놓았단 말인가. 이 도화색 정향은 오직 우리 육선문에서 제조하고 있는 악물이건을 바람에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도화색 정향의 냄새가 육참의 코를 자극했고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자기 집 육가장을 노려보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의 콧등과 이마에는 자기도 모르게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다. 육선문과 문주, 폭강성의 수자 진주를 사냥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면 적당하겠지. 후후후후. 이거는 진한 웃음을 속으로 웃었으며 누가 봐도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